자,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트를 찾아온 시청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목금 때 강하게 이제 만기 때 시장에 들어오르면서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 원저리까지 왔네요. 2,750 라인이 되게 중요한 상단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 라인이 넘어가면 레벨업이 돼서 한 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지만 이 라인에서 춤춤거린다 그러면 밑으로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박스권 매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단, 하단 요 가격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요. 2,750에는 물량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2,600에서는 또 매수하는 전략, 그 밴드라 그래요. 요게 당분간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갭이라 그래요. 갭 뜬 자리가 2,700 라인, 2,724 라인 요까지 한 번 더 밑으로 내려와서 갭을 메꿀 수 있는 확률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 위에서는 정말 올라가 있는 업종보다는 떨어져 있는 업종을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는 되게 많이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매수의 주체에 강한 건 삼성전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시간 타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6월 달부터 이제 시장이 변화가 있을 거고 5월 말일부터는 매수하라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 8만 원 언저리까지 오고 있어요. 8만 원에서 레벨업이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보다는 이제 하반기에는 삼성전자의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삼성전자 잘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화장품 관련주는 많이 올라왔죠. 네, 많이 올라왔고 하반기에도 나쁠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조정을 이용한 매수 포인트를 잡고요. K푸드 올해 연초에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잘 봐야 될 게 K푸드 먹거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먹거리 관련주들은 앞으로 계속이에요. 그래서 이 먹거리에 대한 퍼포먼스는 더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따라가는 것보다는 눌림목을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러면 다운사이클에 있는 업종이 뭐냐라고 우리가 본다면 제약바이오라고 보면 돼요. 이제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들이 바닥 라인에서 그 박스권에서 갇혀서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제약바이오의 퍼포먼스가 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코스닥의 바이오 관련주들은 강하게 움직였지만 이 대형주 포지션으로 잡혀 있는 대형주 제약사들은 힘을 많이 못 받고 있는데요. 6월에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엔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플랫폼 요 업종들이 아직까지는 시장에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 라인들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밴드의 조건들이 많이 있는 가격대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눌림목에서 공략하는 게 맞고요. 박스권 하단에서 또 잡으면 박스권 상단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포인트 잡고 우리가 들어가면 됩니다. 외국인의 매수 강도는 내년까지는 좋아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글로벌로 봤을 땐 올 초에 얘기했던 중국, 그다음에 인도, 그다음 베트남 이쪽에 우리가 투자의 대처 방안으로 이쪽을 보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이제 원자재 쪽은 금, 은 매번 말씀드렸겠지만 금과 은은 내년까지는 시장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금 유입이 금과 은은 안전자산 쪽으로 많이 몰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고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 정치적인 리스크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간밤에 이제 프랑스 쪽이 정치적 리스크로 인하여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최근에. 그게 뭐 글로벌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크게 주지는 않을 거지만 그쪽의 영향들이 이 시장을 이제 변곡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 이제 유럽 증시를 좀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게 다음 주 관전 포인트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시장은 올라가는데 종목이 되게 매매하기 되게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수는 올라가는데 왜 종목이 떨어져요?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되게 강하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집중으로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의 왜곡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뭐 지수가 올라가면 종목이 다 올라가야 되는데 종목이 대려 떨어지고 집중된 종목들만 올라가다 보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되게 힘들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라는 솔루션을 제가 제시해 드리니까요. 1부, 2부 전화 많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상담하는 거는 스터디 상담. 그 짧은 시간에 주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스터디 상담하니까 전화 많이 주시면 되고요. 전화는 02-3772-0269-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스터디 상담 해보겠습니다. 전화 많이 주시고요.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구 멘토입니다. 김 코치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삼성전자요. 삼성전자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네네. 83,000원에 네.
15%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 너무 높게 사셨는데 제가 이거 삼성전자 상담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네. 예, 제가 이제 7만 5천 원대부터 이제 상담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네네. 4월, 5월, 6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괜찮다, 걱정하지 마시고 7만 5천 원 밑에는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8만 원 네네. 언저리까지 오잖아요. 이제 네, 삼성전자는 이제 바이앤홀딩 추가 매수는 왜 안 하셨어요? 제가 추가 매수를 네. 좀 여쭤보려고 오늘 그러자 전화를 드렸어요. 아, 그러셨구나. 다른 것보다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껴서 아, 그러셨죠. 네. 다른 거 오를 때 오르지도 못하고 그래서 네. 김 코치님한테 여쭤보고 네. 좀 추가 매수를 네. 해도 괜찮다고 그러면 한번 네. 매수해 보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타점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타점을 볼 때는 네. 이게 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예. 때, 그러니까 공이 있어요. 뻥 떨어진 걸 이제 갭이라 그래요. 이제 갭은 뭐 여러 가지 예. 종류가 있어요. 뭐 스몰 갭도 있고 상승 갭도 있고 하락 갭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예. 근데 여기 보면 이 갭이라고 둥그렇게 이렇게 빠진 갭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요 라인, 예. 여기, 그리고 또 여기 있죠. 예, 이렇게 있죠. 예. 근데 요 갭들은 거의 다 가격을 눌렀다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 갭 뜬 네, 것들을 여기 눌러서 메꿔 놓고 다시 올라가고 또 갭 뜬 거를 메꿔 놓는 그런 자리들이 나와요. 그게 이제 예, 가격을 예. 이제 눌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네. 구멍 난 것들을 눌러주는 자리가 이제 갭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네, 타점을 네. 어떻게 잡냐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는 시계 타점이 6월 달에 봤거든요. 5월 말에서 6월 초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네, 네. 5월 말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삼성전자는. 그러면 이두 가지 포인트예요. 내가 얘를 타점을 잘 못 잡는다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도 나쁘질 않고요. 근데 이 기다릴 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네. 사놓고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네. 연말까지는 이제 삼성전자의 레벨업이 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보거든요. 그게 시계열이라고 보면 6월이었었어요. 네. 왜 그러면 7월부터 이제 3분기의 실적이 이제 되게 많이 좋아지거든요. 2분기, 그렇죠. 뭐 3분기 그때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6월 초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한 달 언저리 남은 시간에 레벨업이 된 네.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3분기, 4분기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네, 소외가 네. 됐었잖아요. 왜 그러면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비했을 때 차이가 이렇게 나죠. 그리고 자금 썰림이 네.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갈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네. 내가 여유가 된다고 하면 연말까지 사서 끌고 가는 전략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추가 예. 매수해도 괜찮다. 이런 네네네네. 말씀이시죠? 예. 그냥 네, 이 네. 종목 저 종목 네. 사지 마시고요. 내가 여유가 네. 있다 그러면 종목이 많다고 해서 수익을 많이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네. 내가 시간적 여유, 그다음에 자금의 성격이라 그래요. 이 돈이 내가 뭐 1년 정도 괜찮은 돈이야. 그럼 삼성전자가 지금 맞아요. 그래서 이제 1차 목표가를 8만 5천 원 잡으면 돼요. 8만 5천 원이요? 네, 여기가 되게 중요한 일차 자리긴 목표가. 합니다.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네, 네. 8만 원 밑에서부터는 조금씩 사면 돼요. 이거 마이너스 될 네, 때마다요. 네. 조금씩 늘려서 네. 비중을 늘리면 돼요. 7만 7천 원까지 매수가 들어간다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매수하시면 돼요. 네네네네. 꼭, 감사합니다. 꼭 많이 수익 나시기 바라요. 많이 고생하셨는데 이번에는 네, 꼭 잘 네.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네. 힘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이세요? 민테크 네, 매수가 비중은요? 1,800원에 10%인데 이거 좀 오래됐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근데 어제 막 올라가는데 네. 이렇게 막 갈 줄은 몰랐어요. 그때는. 아, 한번 팔고 또 내려가면 사야 되는데 못 네. 팔았네요, 어제. 이제 신규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보냐라고 했을 때 신규주 같은 건 그래요. 네.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거나 시장이 안 좋을 때 신규주에 자금이 많이 몰려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도 막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많이 처져 있는 시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피로감이 쌓였었다는 거죠. 그다음 민테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에 이제 이슈가 되면서 이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신규주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강하게 들어왔을 때는 수익을 챙겨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이 힘이 시간에 잠깐 볼게요. 혹시 시간에 보셨나요, 이걸? 못 봤습니다. 이게 시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장이 딱 끝나면 다시 이제 6시까지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요. 시간에는 3%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에는 마이너스 3%.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실렸거든요. 시간에 보면 네. 여기가 이제 시간에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3% 정도 빠져 있어서 잠깐만요. 시간에 잠깐 봐드릴게요. 그러니까 거래가 좀 실렸다 그래요. 시간에 이제 거래가 실린 것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매수 매도가 되게 강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의 거래가 이렇게 세다는 것들은 월요일 아침에 이제 많이 이렇게 빠져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월요일 아침에 잘 팔으셔야 되는데요. 반등하면은 네. 그 가격이라도 팔아야 되겠어요. 네, 팔아요. 이게 네. 시간회라 네. 그래요. 이게 시간회라고 잠깐 네. 봐드릴게요. 한 11,000원대나 팔면 되겠습니까? 네, 이거 한번 이거 보시면 여기 시간에는 이 30만 주가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얘가 네네. 이제 3%가 빠져 있거든요. 그럼 아침에 얘는 이렇게 빠져서 나올 거예요. 네, 이런 종목들은 네네.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아침에 딱 빠졌다가 이 보합가 좀 올릴 수도 있어요. 그때 잘 팔고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종목들은 네. 이게 오랫동안 이게 갖고 계셨다면 이 금요일 날 이게 수익이 났었을 거잖아요. 그때 빨리 나오는 게 나아요. 신규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후다후다 갈 줄 몰랐어요. 아, 그래요? 예, 이제 거래가 이제 들어온 거 항상,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밑에가 있어갖고. 예, 이제 아침에 있잖아요. 아침에 9시 반에서 10시 있잖아요. 9시 네. 반에서 10시가 가장 중요한 타임인데요. 예, 다음부터 네. 이제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이제 거래 있잖아요. 이걸 거래라 그래요. 이 거래가 어떻게 된 네. 거냐면 여기 전일 거래가 이렇게 바짝 말았잖아요. 거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네, 아침 네. 9시 반부터 10시 사이에 이 거래를 돌파하는 시점은 그날 수익 강하게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거래량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오늘 시세가 낮겠다, 거래가 들어오는지 보고 오늘 잘 팔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게 이제 한 시그널이에요. 11,000원이나 걸어놓으면 될까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월요일에 이제 만. 갭 떨어질 거예요. 아침에. 시간에가 30만 주가 거래액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꼬리가 들어오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전일 종가라 그래요. 여기 종가가 만약에 1,600원 위에서 이제 종가가 끝났다 그러면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고요. 만약에 1,600원 밑으로 떨어져서 종가가 끝났다 그러면 옆으로 횡보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밍 라인을 잘 보시고요. 매도하시면 돼요. 그렇게 네, 한번 네.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홍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LA 바이오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25,250. 그래요. 이 종목 최근에 이제 바이오 관련주가 코스닥에서 많이 움직였어요. 아스코의 영향도 있고 학회의 영향이 되게 많은데 이거 좀 단기로 보신 거예요? 장기로 보신 거예요? 네, 장기로요. 장기요? 네, 더 간다고 그래서 3만 원까지 보고 있는 건. 예? 3만 원까지 간다고 그래서 세력에서. 그래요. 네. 이게 이제 박스권이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볼 때 이제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와 떨어질 수 있는 이유를 보는 거예요. 그 이제 업황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업황이 앞으로 좋아져요라고 하면 이 주가가 반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움직여요. 그래서 주가라는 걸 기대감으로 움직인다 그래요. 기대감이 있으면 주가는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좋다 그러면 이제 재료 소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가의 움직임들은 앞으로 업황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이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이제 주가의 전체적인 흐름을 만들고요. 두 번째는 이 회사의 모멘텀이에요. 그 모멘텀이 있냐 없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실적이에요. 네, 이런 바이오 관련주는 실적이 좀 없어요.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많이 없고 이제 기대감으로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학회에 대한 이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학회가 끝나면 이제 쭉쭉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스코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게 이제 바이오주인데 아스코가 끝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학회가 나오거나 이 회사에 이슈가 있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멘텀을 봤다면 이제 이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은 이 박스권이라 그래요. 여기 박스권 상단이라 그러죠. 여기 이렇게 보면 이게 막 3만 원 갑니다. 뭐 4만 원 갑니다. 이건 아무도 맞출 수가 없어요. 누가 이렇게 간다? 안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 올라갈 수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떨어질 때 우리 시청자님이 이걸 보지 못하면 3만 원 간다고 했는데 왜 떨어지지? 3만 원 간다 그랬어. 그것만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렇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25,900원에 네. 그 매도를 하려고 하다 안 했더니만.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줄 알면 이제 우리 이런 건 보면 이게 사는 타점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요 자리가 하나, 요 자리가 둘, 요 자리가 셋이잖아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죠? 그럼 요 자리가 되면 어때요? 뚱 떨어지고 요 자리만 되면 뚱 떨어지고 요 자리 왔으면 뚱 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시청님 요 자리에 샀거든요. 그럼 이 자리를 뭐라고 하면 변곡점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올라가면 위로 강하게 내려가겠지만 그죠? 이걸 뚫을 경우에는 근데 이게 못 뚫기면 또 밀려 내려와요. 그렇죠? 이게 이제 박스권이라고. 그럼 또 여기 오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올라가죠. 그럼 또 여기 오면 또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님의 사진 가격이 좋은 가격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냐라고 했을 때
이 박스권 상단이라 그래요. 박스권 하단. 그럼 요 라인에서 올라오면 매도 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월요일에 양봉 하나 더 나오잖아요. 양봉. 이렇게 양봉, 봉 두 개. 이게 양봉이라 그래요. 이건 이적이라 그래요. 이제 주가가 이제 여기 저점 잡고 올라갈 거예요라고 할 때는 이 봉을 보고 얘기해요. 매도가 많냐, 매수가 많냐. 매도가 많은 것은 길이가 어떻게 되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길이가 높다는 거, 봉 길이가 깊다는 거는 돈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변곡점이에요. 올라갔다 밀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에 양봉 하나 더 들어오면 추가 정도 매수해서 25,000원 라인에 팔고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추가해요? 추가해서 이제 그 라인에 팔아버리세요. 이제 한 번 더 위로 올라올 거예요. 그때 매도 치고 나오면 돼요. 3만 원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이제 걸려 있는 게 25,000원 라인이니까 25,000원 보고 매도하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 파자코고요. 13,000원에 10%요. 아, 그래요? 아, 이거 되게 어려운 종목인데. 최근에 사셨나요? 꽤 오래되신 것 같은데요? 네, 엄청 오래됐는데 얼마 전에 네. 올라오다 다시 빠져서 네. 강단까지 다시 올 수 있을지. 아,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아시죠? 네네, 에어컨하고 난로 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절 테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 여름에 많이 무더워지면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요. 왜 그러냐면 창문형 에어컨, 그다음에 또 선풍기 막 이런 관련주들. 근데 지금 왜 움직였냐면 지금 날씨가 더워요, 안 더워요? 더워요. 그렇죠. 그 판매량이 기대감 때문에 움직여요, 이 종목은. 근데 이 계절 테마의 특징은 이 계절에 잘 못 팔면 또 진짜 오래 걸려요. 이거 사신 지 네. 오래돼. 작년 아니에요? 엄청 그죠. 오래됐어요. 1년 만에 한 번씩 움직여요, 이 종목은. 그죠? 네. 이게 이제 이 사이클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제 더우면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날씨가 덥잖아요. 그럼 이제 네. 올라와요. 그럼 이제 잘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거래라 그래요. 이런 거는 그동안 이제 거래가 있어 없어요. 여기 보면 거래가 없죠? 네, 거래가 있어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근데 거래가 확 들어왔어요. 여기 네. 거래가 확 들어온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네. 거래가 들어왔어요? 네, 날씨가 이제 더워져서. 그쵸. 그러면 이번에 이게 주가라는 건 먼저 반영돼요. 만약에 이제 여름에 많이 더워질 것 같고 날씨가 지금 많이 움직이면 여름에 더워질 것 같다 그러면 그 더워지잖아. 7월달, 8월달 되면 떨어져요. 먼저 반영이 돼요, 주가는. 그렇기 때문에 네네. 그때 이제 먼저 반영했을 때 잘 팔아야 돼요. 그게 이제 네. 또 못 팔잖아요? 또 힘들어져요. 또 오랫동안 또 기다려야 돼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번에 잘 팔고 나오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이번에 안 그래도 좀 팔려고. 팔아야지. 이제 힘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네네. 평상시에 얘는 움직임이 없어요. 거래가 없기 때문에 유통 물량 자체가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다음에는 사지 마세요. 예, 사지 말라는 게 이제 네. 거래가 없거나 이 호가의 범위라 그래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들 우리 시청자님들이 잘 못 보는 게 이 호가라고 하거든요. 이거 봐봐요. 여기 보면 한 주, 100주 막 이렇게 걸려 있죠. 네네. 이 왜곡이 일어나요. 갑자기 훅 빠졌다가 핫발이 훅 올라가고 막 이러죠. 네. 뭐 2, 3%는 막 그냥 갑자기 쭉 올라가잖아요. 이게 유동성이 함정이에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호가 배열이 작은 것들은 하지 마세요. 이제 거래가 없는 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 마음고생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잘 팔고요. 이번에는 11,500원에서 12,000원 사이까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때 잘 파세요. 매일같이 걸어놓으세요. 중간에 팔고 나오게. 11,500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중간값이라 그래. 이런 종목은 바닥에서 거래 들어오는 거는 어디냐라고 했을 때 11,000원에서 12,000원 구간이에요. 여기 딱 중간이에요. 여기까지 한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요 라인까지는 우리가 잘 보고요. 넘어간다라고 하면 13,000원에 팔고요. 안 넘어간다고 12,500원 라인에서 팔아버리세요. 그렇게 한번 대응해요. 꼭 본전 와서 팔 거라라는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네네. 언저리 근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제 마이너스 5%나 이런 자리가 온다 그러면 팔고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것도 타임 네. 놓치면 또 진짜 많이 고생하세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12,000원에서 12,500원, 13,000원 라인이니까요. 그거 라인에서 잘 파세요. 한번 이번에 올라올 거예요. 예.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운이 좋아서 매번 만나네. 아니요, 제가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FA 반도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아, 네, 10%고요. 네. 저기 6,000원요. 아,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오래됐어요. 아, 이거 제가 몇 번 상담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예. 이 반도체 소부장이라 그래요. 실수로 산 거예요. 네, 그러셨어요? 매번 실수로. 아, 이 시간이 있으세요? 예, 시간 있어요. 이제 단봉이라 그래요. 이제 단봉, 우리가 볼 때 이제 반도체 소부장은 순환매가 많이 타요.
많이 올라갔던 네. 것들과 이제 못 올라갔던 거 이제 돌아가요. 이제 반도체가 하반기에도 이제 메인이에요. 올해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메인이고 네, 이 반도체 관련주는 뭐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연말까지는 이 순환 사이클이 되게 돌 것 같아요. 메인 네, 뭐 네. 지금 최근에는 이 상반기에는 SK 하이닉스가 중심에서 가장 많이 올라왔지만 제가 볼 때는 네. 하반기에는 삼성전자가 주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예, 이제 예. 반도체 소부장도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이 있고 뭐 시스템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저전력도 움직이고 AI 반도체 뭐 여러 가지 뭐 구분들 섹터들이 있어요. 시스템 반도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이제 순환매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네. 우리가 주식을 저렇게 볼 때는 이제 단봉이 봉들이 있잖아요. 이 봉들이 되게 조그맣죠. 이렇게 큰 예, 봉들이 예.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봉들이 되게 세게 들어오죠. 여기 보면 막 예, 쭉 이렇게 움직여요. 이건 뭐냐면 예. 이제 예. 이 종목의 탄력이라 그래요. 한 번 움직일 때 얼마만큼 세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냐 이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 종목을 예. 살 때는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손해 보고 있잖아요. 지금 힘들잖아요. 예. 근데 이제 시세가 힘든 거고 이 종목이 한 번 들어올 때 얼마만큼 예. 세게 움직일 수 있느냐라는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은 변동성이 되게 세요. 한 번 움직일 때 이 상한가도 가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강하게 네.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 가격 구간을 올라오는 데는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5,300원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 5,300원에서 6,000원까지 올라가는 걸 하루 만에 올렸어요. 예, 예. 세요, 안 세요? 되게 세죠. 되게 세요. 되게 세죠. 그러면 굳이 우리가 지금 이게 빠져 있지만 여기서 더 팔고 그냥 종목을 손절해야 되냐라는 건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놀링한다 그래요. 놀링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밑에 이렇게 거래량을 보면 거래가 없죠. 예. 거래가 없다는 거는 여기는 어때? 거래가 있죠. 여기. 예. 주가든가 여기 거래 있죠. 예. 참도. 근데 봐봐요. 이게 주가가 올라가고 주가가 떨어질 때 이 거래가 바짝 줄어 있잖아요. 예. 이건 이제 매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환 사이클에 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 이 종목이 예. 왜 이렇게 줄줄줄줄 흘렀어요라고 하면 이 종목에는 신용 물량이 많아요. 신용 물량이 많다는 건 빚을 얻어가지고 산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 어느 정도 신용 물량이 줄 때까지 이 종목이 조정을 줘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빚을 얻어서 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신용이 되게 높았었거든요. 근데 많이 줄은 거예요. 그래서 4%까지 줄었기 때문에 이 신용 물량이 줄어야 하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팔지 마요. 6,000원까지 와요. 6,000원 잡으시면 돼요. 예, 예. 만약에 아니, 이게 좀 네. 힘들더라도 손해 보고 네. 안 나오는 종목이에요. 손해 볼 필요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좀 더 적어져서 6,000원에서 6,500원 사이에 팔 수 있어요. 근데 더 사지는 네. 마세요. 더 살 때는 예, 예. 이제 예. 거래라 그래. 이렇게 거래가 쭉 들어온 날 있을 거예요. 그때 사시면 돼요. 네, 네.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건강하시고요. 먼저 사신도 가르쳐 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하게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잘 맞출 수 예. 있도록 저도 노력 많이 할게요.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매년 하세요. 예,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예. 예,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예. TA 항공이고요. 네. 2,874원의 비중 20%요. 그래요.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항공주가 이제 좀 갈 것 같아서 샀는데. 네. 근데 안 가죠. 예. 근데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갈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갈 것 같아요. 왜요? 예. 지금 이제 여름 휴가 같은 경우도 있고 이제 좀 네.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사놨는데. 그러면 그게 우리 아이디어예요. 근데 이제 이제 우리 일반적인 본표종의 사람들은 이제 주가가 안 움직이면 답답해 하잖아요. 예. 좋은데 안 움직이면 싫어해요. 그죠? 예. 근데 좋아질 건데 안 움직여도 싫어해요. 근데 안 좋은데 막 올라가면 좋아해요. 그래서 어렵죠. 그러니까 주식이. 그죠? 저도 아직 예, 예. 저도 주식을 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어려워요.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거고. 근데 재미는 있어요. 그죠? 예. 예. 맞죠? 왜 그러냐면 내가 분석했던 게 나중에 맞게 되면. 근데 이게 뭐가 들어가면 시간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는 이제 사람들은 이제 회피 심리라 그래요. 떨어지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올라가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걸 리스크를 해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내가 산 게 떨어지면 도망갈 뿐 생각뿐이 아니거든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이 트웨이항공 같은 거는 아까 말씀 잘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최근에 보면 그 관광객들의 유입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인아웃이라고 해요. 들어오시는 분, 나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게 이제 휴가 시즌이잖아요. 이제 미국, 일본, 이 동남아, 이제 한국에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다음에 또 나가시는 분도 많이 있고 그 시즌이 들어와요.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종목들은 유가를 잘 봐야 돼요. 유가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근데 유가가 어때요? 네, 떨어지고 받아요.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맞아요. 많이 떨어졌어요. 80달러에서 지금 60달러 언저리에 앉아 있어요. 유가는 예. 좀 더 떨어질 거예요. 왜? 대선 전까지는 미국의 유가를 비축률을 풀었다 줄였다 하면서 유가를 떨어뜨릴 거예요. 유가로 올라가면 CPI에 영향을 줘가지고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이제 대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연말까지 유가는 많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와 보자. 그러면 이제 유가의 영향과 그다음에 이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의 영향이 있다면 이 종목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죠. 근데 왜 못 가는 거야라고 하면 우리가 잘 봐봐요. 단순하게 내 종목의 위치를 보는 게 아니라요. 그동안 이렇게 쭉 올라갔던 걸 봐야 돼요. 이 종목은 2,000원부터 여기 3,300원까지 강하게 움직였죠. 그럼 네. 이 피로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지금 한 5개월 정도 막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이렇게. 그 피로감이 있죠. 있겠죠. 있죠. 네. 그 피로감을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거라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종목은 레벨업 확률이 되게 많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있더라도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다면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목표는 3,200원 넘어가면 위로 또 열려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를 보면 예. 이렇게 보면 이제 그래프를 우리가 쫙 봐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저점을 어떻게 돼? 이게 주봉이거든요. 이 봐봐. 여기 보면 올라가고 있죠. 여기는 또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고 있죠. 여기는 올라가요? 예, 예. 올라가죠. 그럼 이게 조정을 예. 줄 때 가격 상승이 계속 일어나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시간을 주면 3,500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또 바이앤홀딩해서 가져가면 돼요. 더 떨어지지는 않을까요?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왜? 요 사면 자리는 되니까요. 더 예. 사면 되잖아요. 좀 갖고 있어도 돼요. 예. 왜 그럼 예. 실적 예. 베이스가 잡혀주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를 보지 않았다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시가총액이 5천억 이상이 되는 것들은 이제 기관들이 유입이 돼야 움직여요. 그러면 이제 예.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유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시가총액이 5천억 이상이 돼야 이제 자금들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자금들이 들어올 때 실적 베이스가 마이너스가 되거나 이러면 들어오질 않아요. 일단은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실적 베이스가 깔아주고 있고 아까 유가적인 환경이 있다면 6월달에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홀딩. 단기는 3,100원. 그다음에 장기는 예. 3,500원. 바이앤 홀딩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 오늘 내일 제가 강연회가 있죠. 오프라인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뵀는데요. 오늘은 청주에 강연회가 있고요. 청주 2시에 강연회가 있고요. 내일은 부산에 갑니다. 많이 오셔가지고요. 우리 6월 그다음에 하반기 전략 말씀드릴 거니까 많이 오셔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정 보시고 잘 체크해서 청주는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3,000포인트가 넘어갈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 떨어지지 말고요. 지금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이제 변동성이 센 게 이제 코스닥 시장이었다면 요즘은 이제 트렌드가 바뀐 게 이제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변화가 된 게 대형주 포지션이 되게 강해요. 변동성이 되게 세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상한가도 막 들어가고 막 상향식품 같은 것도 그 시가총액 묵은 게 상한가로 가고 그다음에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가스공사, 그다음에 그 금요일날 이슈를 받겠지만 그 현대모비스, 뭐 글로비스 막 10% 넘어가는 거 보고 그다음에 LG전자 13% 올라가는 거 보면 이제 어떤 시장이 바뀔 거냐라고 했을 땐 대형주의 변동성이 되게 센 시장으로 바뀌어요. 실적이 받치면서 이 주가에 이제 재료가 나오면 강하게 움직이는 시장이 됐고요. 예전에는 대형주 같은 경우는 답답해서 못해요라는 말들을 많이 하셨지만 코로나 이후로 변한 게 이제 대형주도 탄력이 좋아서 할만합니다라는 시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의 트렌드는 이제 대형주의 집중 투자가 우리가
강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예전처럼 코스닥을 많이 사는 것보다는 똘똘한 대형주 하나 사서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이제 워런 버핏의 이 투자의 전략과 일맥상통하는 전략이거든요. 그동안은 우리나라 시장 안 맞았다면 이제 맞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운사이클, 업사이클을 잘 보시고 판단하시면 시간에 대한 여유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시간을 가지고 시장을 겸허히 받아들이면 우리나라도 크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시간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떠나지 말고 엉덩이 무겁게 공부하면서 우리가 버텨나가면 좋은 시기가 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두산 로보틱스요. 매수가 비중은요? 아래 3일 전에 9만 200원. 아, 92,200원이세요? 근데 네. 제일로 높게 잡았는데요. 네, 네. 다른 데 들어가서 네. 네. 하도 손해를 보니까 이게 네. 이제 앞으로 가라고 또 화장품도 그렇고 아, 또 네. 들어갈 게 너무 많이 올랐어. 아, 그러니까. 앞으로 로봇을 가져가면은 네. 들고 있어도 좀 않겠나 싶었는데 또 네. 손해를 비중은 봤네요. 얼마큼 되세요? 20%. 20% 사셨어요? 네. 손해 많이 보셨죠, 주식해서. 딴 데 들어가서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벌어야겠네요. 그죠? 제가 잘 컨설팅 해드려야겠네요. 그죠? 혹시 몸이 뭐 좀 많이 아프세요? 아니, 예, 목이 많이 잠기셨네요. 감기가 약간 있- 아, 감기 걸리셨구나. 이 종목은 좀 끌고 갈 수 있어요? 시간적 여유가 되세요? 네네. 네, 이거 쭉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이런 거는 이제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사이클이라 그래요. 이제 테마의 형성들이 이제 빙글빙글 돌아요. 뭐 상반기에는 화장품이 갔다면 뭐 하반기에는 반도체가 가고 반도체 갔다면 이제 AI가 가고 이제 순환 사이클이라 그러거든요. 로봇 관련주는 하반기에 움직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첫 스타트가 두산 로보틱스예요. 그래서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이게 이제 외쌍이라 그래요. 이제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조정을 줬고 그 조정 라인에서 이제 소외됐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다시 레벨업이 되는 이거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노목 관련주 잘 봐야 하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냐라고 했을 땐 외봉은 쌍봉을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라인을 딱 봤을 때 이제 중간값이라 그래요. 이게 딱 이 주가라는 것들은 이제 고점 대비 얼마를 빠졌냐, 얼마큼 빠졌냐라는 걸 한번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중간이 어디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제 가격을 볼 때는 우리가 고점과 저점에 고점에서 몇 프로 빠졌냐, 이게 이제 가격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가격 이론은 거의 다 보면 이제 사람이 싸다고 느꼈을 때가 언제냐면 50%가 빠졌을 때예요. 40에서 50%, 60%, 언더퍼폼이 나오면 60%고요. 거의 다 보면 40%에서 50%가 빠진다 그러면 이거 싸다라고 생각하는 자리예요. 이 가격이 7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고점 담을 때 이제 7만 원짜리가 이거 좀 싼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 7만 원 되면 계속 떨어지지 기술이에요. 않고 여기 6만 원, 7만 원 자리에 오면 이 밀렸다가도 다시 들어오잖아요. 여기가 이제 싸다고 느끼는 자리예요. 그다음에 싸다고 느끼는 자리는 이게 사람이 심리적인 가격 이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이 밀리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사요. 이게 이제 그게 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가격을 잡아주는 역사적 저점 가격으로 나와요. 이게 희한하게 마저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메이저들이 자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마이너스가 되면 자기들 손해니까 자기들이 사버려요. 그래서 대형주 시가총액 큰 것들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거기서 레벨업이 돼요. 이게 한 6개월, 길게는 2년 막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한 번 추세를 만들면 2년까지 올라가고요. 한 번 하락 추세를 만나면 한 2년 정도 빠져요. 그게 이제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 로봇 관련주는 이제 하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더 들고 가셔서요. 하반기까지 끌고 갈 수 있으세요? 혹시 좀 시간이 많이 있으세요? 네네. 그러면 일단 목표가 10만 원까지 보시고요. 10만 원 되시면 전화 주시겠어요? 그때까지 홀딩하세요. 10만 원까지요. 네, 팔지 마세요. 그냥 갖고 있어요. 하반기 한 얼마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반기까지 보라는 거는 이게 주가라는 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이제 제가 이제 10만 원을 말씀드린 거는 이게 10만 원이 다음 주에도 올 수 있고 다다음 주에도 올 수 있어요. 그러면 10만 원 되면 팔아버려야 돼요. 근데 이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우리 시청자님하고 저하고 통화할 수 있는데요. 통화할 수 있는 게 변수가 되게 많거든요. 통화 안 될 수 있는 변수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는 보되 10만 원 오면 파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네. 그 시간을 제가 맞춰주면 되게 좋을 건데 제가 그런 능력은 안 돼요. 이게 이제 이게 7월 30일 날 하반기에 올라가요. 네네. 그러니까 빠진다 했어. 누가요?
사람들이 하반기에는 폭락이 온다 이랬어. 아. 그래. 폭락 오면 그때 가져가도 결정하면 되지. 될라니. 우리가 미리 결정할 거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라는 게 그걸 미리 맞힌다는 건 조금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저도 다 틀려요. 내일 비가 올지 눈이 올지 그거 맞힌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비 오면 우산 쓰면 되고요. 햇빛이면 우산 내려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미리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맞힐 수 있는 거 예측을 할 수 있을 때 틀리면 대응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랑 폭락하고 막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 종목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10만 원까지 한번 가보세요. 네, 그리고 예. 아, 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게 너무 긴장해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이게 괜찮아요. 천천히. 네. 뭐더라. 시간 외에 좀 빠졌는데 네. 그 뭐 뉴스가 나왔는데 네. 현금화를 한다 이카던데 네. 조정윤이 하는지 누가 하는지 잠깐만 제가 볼게요. 시간에 얼마 빠졌는지. 시간에 현금화 한다 소리. 시간에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거에 이거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게 시간에라고 해가지고 이 시간에 이제 이 매도 아까 말씀드린 1% 빠졌다 그랬잖아요. 1% 아니 그거 정도. 아니고 예. 네네. 그거 아니고 네. 주순지 외국인인지는 모르겠고 현금화 한다고 이카던데. 그게 어떤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 뉴스를 또 찾아봐야 되거든요. 혹시 잠깐만요. 제가 좀 봐줄게요. 이제 근데 다른 분들이 그런 뉴스가 없는데, 예, 어떤 뉴스를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없어요. 뉴스가 나온 게 없는데 크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그런 걸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향이 없어요. 영향이 있으면 벌써 시간에서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그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네임프 로보틱스가 뭐 이게 낫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 10만 원까지는 들고 가시고요. 그때 되면 전화 주세요. 다음 전화 받아보기에 네. 전화가 많이 밀려가지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겁먹지 마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느 종목이세요? 방송- 네. 예. 저 KG 에코 솔루션이고요. 네네. 매수가 비중은요? 9,358원에 50%입니다. 이거 혹시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제가 이게 네. 주식한 지 이제 1년인데요. 네네네. 잘 모를 때 추천 받아갖고 샀는데 많이 가격을 내려놓은 거예요. 추가 매수해가지고. 그래요. 이제 제가 네. 이제 좀 됐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종목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막 이럴 수는 있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시가총액이라 그래요. 이게 시가총액 조그만 거나 이런 이제 바이오 관련, 연료 관련주 막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이 거래가 없는 것들 있잖아요. 이걸 추천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나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주식을 하는 사람이면 이런 주식을 추천하고 이걸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이런 유통물량 거래량 없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왜곡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이 거래량 없는 걸 추천하는 사람들은 이 개인들의 이 손실을 입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게 보면 이 거래가 없잖아요. 이게 보면 호가 자체가 없잖아요. 여기 보면 2주, 3주, 여기 보면 뭐 400주 막.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이 종목이 좋아요라고 하면 막 갑자기 올라가요. 왜 그러면 호가가 없기 때문에 왜곡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막 조그만 금액, 하루에 거래 대금이 10억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세력들이 물려 있잖아요. 이렇게 물려 있어요, 거래가. 그러면 가장 좋은 건 이 주가를 끌어올리려면 이제 소문내거나 추천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촥촥 올라갔다 이제 개인들이 이게 막 갑자기 올라가니까 또 이렇게 흥분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거래량, 유통 물량이 없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네. 이런 건 절대 하지 네. 마세요. 알겠죠? 그리고 또 비중도 네. 50%까지 들어가셨어요. 네, 자꾸 늘려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계속 늘리는 거거든요. 지금은 멘토님 방송 열심히 보고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이제 느끼세요? 이제 우리가 네, 이제 네, 처음에는 다 그런 실수라고 하는데 이런 실수를 느끼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손해 보는 것들을 마음이 아프고 막 그러지만 다시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또 주식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좀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단봉이라고 그러죠. 이 단봉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은 네. 왜곡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거래가 없는 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가총액이 이런 종목들
종목들은 이제 뭐 줄줄줄 빠지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세력들에 의해서 움직여요. 이 회사의 모멘텀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줄줄줄 빠지고 또 신용 물량도 이런 거래도 없는데 3%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네. 이 우리 시청자님처럼 이렇게 주가가 막 줄줄줄 빠질 때 신용까지 얻어서 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때 그때 팔고 나와야 돼요. 한 번 튈 거예요. 네. 이제 조만간 아, 튈 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9,000원, 네네. 9,000원 라인에 올 거예요. 그때까지 팔지 말고요. 네네. 그나마 실적 아. 바틀이 잡혀 있기 때문에 한 번 팍 튀어 올라요. 이게 장중에 네네. 올라와요. 얘는 그냥 갑자기 훅 올랐다 훅 밀릴 거예요. 그렇죠? 아, 예. 그런 예, 경험이 예. 있었을 거예요. 여기 쭉 예, 올랐다 쭉 예, 밀려요. 한번 그러면 맞아요. 예. 이게 이제 8,500원 넘어가잖아요. 8,500원 네. 라인이 넘어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그거 걸어 놓으세요. 얼마에 걸어놔? 9,300원 내 매수가에 올려 놓으세요. 근데 8,500원이 넘어가야 돼요. 8,500원 넘어가면 그때 내 매수가에 딱 매도를 다 걸어 놔 버려요. 전부 다. 전부 해야 삭다. 돼요. 이거 밀어면 주지 마세요, 이제. 알겠습니다. 이 힘들었잖아요. 이런 종목 잘못 따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또 수익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만 사세요. 사람이라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그러거든요. 이게 막 갑자기 막 움직일 땐 되게 많이 움직여요. 근데 이런 종목을 계속 수익을 보잖아요. 계속 이런 종목만 해요. 그래서 나중에 화를 입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러게요. 네. 멘토님 빨리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아, 수요 공부방 몇 네. 번 못 봤는데 없어진다 하더라고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 이제 방송이 바뀌어요. 이제 바뀌어가지고 제가 밤에 이제 우리가 이데일리의 아침에 이제 주식 챔피언 상담 코너가 시간이 바뀌어갖고 네. 밤 8시예요. 그래서 이제 네. 방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종종 못 봐주면 제가 일정을 잡아서 여러분 뵐게요. 그렇게 대응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수고하십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유니드 네, 매수가 비중은요? 15%에 11만 원. 11만 원 사셨어요? 네. 이 매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매도해야 될게요. 네, 이제 꺾이는 자리예요. 아. 이제 꺾이는 자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주가라는 것들은 이제 이 회사의 실적, 모멘텀 다 좋아요. 그다음 앞에 퍼포먼스가 있는데 내가 사서 이제 꺾었다 내려가면 이런 조정은 한 20% 정도가 조정이 들어와요. 위쪽 고점 대비 몇 프로 빠지냐면 20% 들어 림목이라 그래. 이렇게 꺾었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걸 견딜 수가 있다. 그러면 괜찮은데 이거 견디지 못하면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때는 그래 이제 좋은데 살 때는 타점을 잘 받아야 돼요. 이제 사자마자 좀 밀리셨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여보세요. 네네네. 이게 사자마자 좀 밀리니까 어때요 지금요? 좀 막 불안하시죠? 이게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가면 어때요, 그냥? 나쁘진 않아요. 장기적으로 가면 장기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그냥.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습관화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이제 손절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게 어쩔 때는 이제 손절을 해야 되고 어쩔 때는 손절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장기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물렸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근데 내가 들어갈 때 나는 아예 장기적으로 갔어. 나는 1년을 보고 들어갔어.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장기적으로 가면 되는데요. 그 생각이 아니고 떨어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간다. 그럼 잘못된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이 어떻게 이걸 샀는지에 대한 되게 중요해요. 그게 이제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방산 이쪽은 나쁘진 않아요. 앞으로도 퍼포먼스가 날 수 있는데 가격이 바닥에서 많이 올랐잖아요. 5만 원에서 12만 원 올랐어요. 그러면 엄청난 시세를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쉬었다 가는 거예요. 좋다가 쉬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중간값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우리가 주가를 볼 때 이 중간값이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고점에서 떨어지는 것도 떨어진 거, 최고 고점, 최고 저점, 그다음에 내가 사는 가격이 어디냐라고 했을 땐 딱 어디예요? 선생님이 사신 가격이 중간이죠. 네네. 이거 봐봐, 이게 중간이잖아요. 이게 고점과 저점에 어디에 딱 중간 자리 있잖아요. 네. 중간 가격은 되게 안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주식 격언에는 아예 비싼 걸 사냐, 아예 싼 거 사냐, 중간에 사세요라는 말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간 가격에 되게 변곡이 많은 거예요. 위쪽으로 가면 많이 갈 거고 밑으로 떨어져도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위에서 많이 떨어져서 밑에서 올라온 게 50%가 올라온 거잖아요. 반값이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변곡 라인이라 되게 안 좋은 자리예요. 밑에서 올라온 것도 세고 밑에 떨어지는 딱 변곡점 자리이기 때문에 얘는 레벨업이 되면 많이 올라가지만 또 눌렀다가요. 눌렀다가 가기 때문에 이 자리는 되게 안 좋은 자리예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내가 장기적으로 갈 거야 라고 하면 이게 버틸 수 있는 가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92,000원까지 빠질 수 있어요. 빠져 내려와요. 92,000원까지
예, 빠져도 상관이 없는 자리예요. 그걸 쉬어가는다고 얘기해요. 이게 눌림목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도 보면 이 선생님 보면 여기 눌렀다 내려오죠. 여기도 눌렀다 내려오죠. 여기 눌렀다 내려오죠. 여기도 눌렀다 가야 돼요. 근데 이 폭들이 보면 머리가 하나, 여기가 머리가 둘, 그다음 머리가 셋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머리가 세 개 이제 파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파동의 끝자리는 3파동이 나오고 사람들이 이제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나와요. 그래서 매도 물량이 나와요. 근데 이제 고점에서 파동이 3개 나왔으면 이게 파동이 끝자리라 그래요. 근데 파동이 3개 나오고 눌렀다가 다시 쌍봉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를 추라이 했다 그래요.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고 다시 밀렸어요. 그건 뭐냐면 요 안에 매물이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요 안에 물려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1년 전에 물려 있는 사람들, 손해 본 사람이 여기가 되게 많아요. 요 위에 여기에 물려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이 이 가격이 오면 판다는 얘기예요. 야 이제 이거를 흡수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요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눌렀다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눌렀다가 그러면 금년 말까지 놔두면 올라가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주식을 잘 모르시죠? 네. 혹시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셨어요? 네. 그러면 이거 팔고 삼성전자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안전. 왜 그러면 이제 중간에서 많이 올라왔고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변곡성이 있어요. 오르락 내리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내가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야. 그럼 이 종목보다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종목 교체해서 삼성전자를 쭉 끌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내가 어차피 내용 잘 몰라. 그러면 주식을 앞으로 한 하반기까지 끌고 갈 거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유니드보다는 삼성전자가 우리 개인 투자자한테 나을 수 있어요. 이건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걔는 시간을 주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밴드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9만 원 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더 나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드릴 테니까요. 잘 판단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반드시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1부 마지막 상담이네요.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LS 마린 솔루션이요. 매수가 비중이 높으면 안 될 것 같은데. 18,100원에 30%요. 근데 왜 이렇게 올라간 자리에서 사세요? 조금 내려오길래 샀습니다. 빠질 거라고 생각도 하시지 않으세요? 살 때는 그런 생각을 좀 못했던 것 근데 같아요. 빠지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예, 그래서 겁이 납니다. 이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이제 과정인데, 우리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고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뭐 케이블, 전력 이 관련주는 좀 이슈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숙여요. 이제 전기 관련주, 변압기 관련주, 전선 관련주 막 이런 것들이 이제 5월달, 6월달 강하게 움직였으면 6월, 7월달 되면 바뀌어요. 왜 그러면 돈은 한 곳에 멈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한 주식은 없어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 레벨업이 됐는지를 잘 봐야 돼요. 더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변곡점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눌렀다가요. 우리가 작년에 보면 배터리 관련주들 기억 안 나세요? 막 급등할 때 지금 어떻게 돼요? 정말 꿈 같은 주식이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얼마만큼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주식은 없어요. 이게 업황의 사이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개인 투자자가 들어가서 수익 내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선수, 고점에서 더 높게 파는 그런 스킬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견디기는 어려운 종목이에요. 지금 견디기 어렵지 않아요? 사자마자 빠지니까요. 그렇죠. 좀 더 밀릴 네. 수도 있어요.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밀릴 거를 생각하는데 한 번 더 딱 튀어 올라오거든요. 그때 파세요. 잘못하면 여기 깨지잖아요. 이게 16,000원 정도 깨지잖아요. 그럼 얘 많이 밀려요. 이제 이격도가 뭉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준선을 21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격도가 뭉쳤다 퍼졌다 하거든요. 그래서 밀리면 얘는 16,000원까지 밀리고 여기서 리바운딩이 안 되면 종목 교체해야 돼요. 16,000원. 네. 그래서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1부가 끝났네요. 2부도 열심히 스터디 상담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요. 1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뵙겠습니다.